보겠습니다. 우선 4번부터 보죠. 4번. 10,000원짜리 5개, 1,000원짜리 7개, 10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금액이니까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낮은 단위부터 적어보죠. 100원짜리가 3개, 1,000원짜리가 7개, 10,000원짜리가 5개 있어요. 그러면 100원에서 1,000원으로 넘어가려면 10개 있어야 되고 하나 빼면 9개. 9개 이상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변환할 필요 없고요.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넘어가려면 10개. 하나 빼면 9개. 9개 이상인가요? 아니죠. 변환할 필요 없네요, 이거. 이거 변환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변환할 거 없는 상태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 이제 방법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는 0개, 1개, 2개, 3개. 4가지 방법이 있고요. 1,000원짜리는 0개에서부터 7개까지니까 8가지. 10,000원짜리는 0개에서부터 5개니까 6가지. 그래서 4 곱하기 8 곱하기 6 한 다음 빼기 1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거는 변환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번입니다. 밑에 있는 5번. 5개의 숫자를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여 만든 5자리 숫자. 여기에서는 제약사항이 2가지나 있어요. 지훈씨, 정신 차리시고요. 제약사항이 2가지나 있어요. 우선 5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0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특정 숫자 옆에는 같은 숫자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직접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자리 숫자가 있는데 제일 앞에 1이 오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5인데 제일 앞에 2가 오는 이렇게 크게 2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0이 올 수는 없죠. 5자리 숫자니까. 그럼 1이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1이 못 오죠. 그러면 0 아니면 2밖에 못 오는 거예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것도 0 아니면 1밖에 없죠. 그럼 여기 0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밑에다 좀 적을까요? 0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0이 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남은 건 1 하나랑 2 2개밖에 없어요. 그죠? 1 하나랑 2 2개를 이웃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끼리 이웃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요. 이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2가 붙어있지 않으려면 따로 떨어져 있고 가운데 1이 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2를 썼으면 남은 거 지금 0, 1, 2죠? 0, 1, 2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끼리 이웃하질 않아요. 근데 여기 2가 있으니까 다음에 2가 올 수 없죠. 그럼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0 아니면 1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0, 1 오고 나면 남은 건 이때 0 오고 나면 1, 2밖에 안 남고요. 1 오고 나면 0, 2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 2는 아무렇게나 0, 2도 아무렇게나 늘어나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방법은 1, 2나 2, 1이 올 수 있고요. 0이나 2, 0이 올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1, 2, 0, 1, 2나 1, 2, 0, 2, 1이나 1, 2, 1, 0이나 1, 2, 1, 2, 0이나 해서 이 경우엔 4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됐죠? 네, 이렇게 앞에 내용에 따라 뒤에 내용이 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접 해주는 거고요.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 다음에 0이 왔어요. 2 다음에 0이 왔고요. 그 다음에 2 다음에 1이 올 수 있죠. 자, 2, 0 왔어요. 그럼 남은 건 1, 1, 2만 남죠. 아까 전하고 똑같네요. 1, 1, 2인데 1들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1, 2, 1밖에 없네요. 여기도 2, 1 오면 남은 거 0, 1, 2죠? 0, 1, 2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했는데 1이 왔으니까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0이나 2밖에 없죠. 그럼 현재 1하고 남은 건 1, 2, 1하고 남은 거 0, 1. 그러면 아무렇게나 놔도 되죠. 1, 2나 2, 1, 0, 1이나 1, 0.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찾은 거죠. 지윤씨, 그만 주무시고 정신 차리세요. 일찍 오셨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은 어제 8시쯤 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8시쯤 잤어요. 8시쯤 잤다가 잘 만큼 잤다고 생각하고 눈을 떴더니 새벽 1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잤습니다. 그래서 잘 만큼 잤다고 생각했는데 왜 벨이 안 울리지? 알람이 안 울리지? 그러고 봤더니 4시 50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만 더 자야지. 그러고 정말 10분만 더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찍 자요, 일찍. 선생님은 이렇게 밤에 일찍 자서 3m까지 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찍 자서 4m까지 크도록 하세요. 알겠죠? 밤에 일찍 자면 키 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찍 주무세요. 자, 다음은 16-9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 B에, C에 나올 수 있는 거 원래 1에서부터 6까지, 1에서부터 6까지, 1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값이 1이에요. 그러면 1이 나오면 안 되죠. 1이 나오면 안 되고요. 2는 꼭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 2가 꼭 있어야 최소값으로 2가 되고 1이 안 나와야 1이 안 나오고 2가 있어야 최소값으로 2가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죠? 그러면 1이 없는 상태로 2에서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5개씩 있죠. 그래서 그걸로 만들면 이게 1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 내에는 뭐도 있냐면 2가 없이 666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것도 이 방법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2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2가 1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2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3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 경우로 놓으면 0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뽑았을 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2가 어쨌든 1개든 2개든 3개든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2가 0개인 경우를 제거해 줄 겁니다. 그죠? 2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다면 2가 1개 있을지 2개 있을지 3개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2가 0개 나온다는 건 다시 말하면 3에서부터 6까지. 이게 전체니까요. 1 있으면 안 돼요. 3에서부터 6까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3에서부터 6이면 3, 4, 5, 6, 4개죠. 경우의 수가 4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5의 세제곱에서 4의 세제곱을 뺀다면 2를 포함한 6개에서 3을 포함한 6개를 뺐으니까 2부터 6까지에서 3부터 6까지를 뺐으니까 2가 무조건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5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얼마 안 되니까 직접 하셔도 되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공식 사용하셔도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이 2라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가장 작은 값은 2인데 가장 큰 값은 5여야 된대요. 그럼 명확하게 1하고 6이 없어야 되는 건 맞아요. 2랑 5는 꼭 있어야죠. 그럼 우리 가질 수 있는 수가 3개밖에 없습니다. A, B, C니까요. 근데 2랑 5는 무조건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세 번째 숫자가 뭔지를 정해주는 게 차라리 빠를 거예요. 그래서 2, 2, 5를 가지거나 2, 3, 5를 가지거나 2, 4, 5를 가지거나 2, 5, 5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외에 만들 수 있는 숫자 조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2, 2, 5가 A, B, C가 어떻게 나눠 가지나에 대한 생각을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A, B, C가 2, 5를 나눠 가지는데 2, 2, 5나 2, 5, 2나 5, 2, 2가 되는 거죠. 5의 위치만 사실 결정짓는 거고요. 나머지는 2로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비슷하게 이 친구도 가능하겠죠. 똑같이. 구조가 똑같잖아요. 이 자리에 5가 있고 5 자리에 2가 있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2, 5, 5 해서 2의 위치를 두 번째, 세 번째로 정해주고 나머지에는 5가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3개, 6개 됐고요. 2, 3, 5랑 2, 4, 5예요. 그럼 얘 구하고 나면 사실 얘의 개수랑 똑같아요. 왜냐면 3자리에 4만 썼을 뿐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하는 내용을 알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긴 한데 자, 2, 3, 5예요. 그러면 2를 제일 앞에 놓으면 5, 3도 되고요. 이제 2를 제일 앞에 놓고 만들 수 있는 건 끝났어요. 그럼 3을 제일 앞에 놓고 2, 5나 3, 5이나 마지막은 5를 제일 앞에 놓고 2, 3이나 5, 3, 2나
이따가 오늘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 순열이라는 걸 이용한다면 이게 6개 나온다는 사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중등 내용으로는요. 제일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건 2, 3, 5 중에 하나니까 3개.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그 하나 숫자를 제외하면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올 수 있는 건 앞에 2개를 제외하면 하나. 그래서 3 곱하기 1 곱하기 1로 하셔도 되고요. 그걸 오늘 순열이라는 이야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3자리에 4만 쓰면 되죠. 2, 4, 5, 2, 5, 4, 4, 2, 5, 4, 5, 2, 5, 2, 4, 5, 4, 2로 바꾸면 얘가 되는 거예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3개, 얘는 6개, 얘도 6개, 얘도 3개예요. 총 몇 개? 18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훈씨 그만 자요. 정신 차려요. 아주 그냥 졸려서 돌아가시려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하고 13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리해 주시고요. 16-10번 어려운 문제죠. 16-10번 보시면 문제에서 먼 거리로 가도 된대요. 돌아가도 된대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최단거리 이야기, 숫자 채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숫자 채우기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요거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A에서 B로 갈 거예요. A에서 B로 간다 인 건데 여기에서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가도 되고요.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 되고 왼쪽으로 가는 거는 안 된대요. 위로 가는 거 되고요. 밑으로 가는 것도 돼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물론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내려갈까?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으니까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으니까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내려갈까?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행위는 늘 일어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여기를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그린 이런 친구 있죠. 여기 마지막에 그린 게 아니구나.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우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요. 자, 잘 보세요. 생각을 좀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사실 처음 보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도 바꿀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칸에서는 2번 라인을 탄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서 2번 라인을 탈 거예요. 두 번째 칸에서는 4번 라인을 타는 거죠. 세 번째 칸에선 다시 2번 라인을 타고요. 네 번째 칸에선 1번 라인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칸에서는 4번 라인을 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를 좀 바꿔서 자, 한 명씩 해볼까요? 잠도 깰 겸 재흥이 1, 2, 3, 4번 중에 뭐 하고 싶어요? 3번. 그 다음에 채우 다음 1, 2, 3, 4번 중에 뭐 하고 싶어요? 4번이요? 그 다음에 현우 1번이요. 그 다음에 지훈 자고 있어요. 지훈이 1, 2, 3, 4번 중에 뭐 하고 싶어요? 1, 2, 3, 4번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자, 1, 2, 3, 4번 중에 뭐가 좋습니까? 찍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4번이요. 그럼 선생님은 4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간다는 거냐면요. 자, 1, 2, 3, 4니까 처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1번이니까 여기, 그리고 4번이라고 그랬죠? 여기, 그 다음 4번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의 선을 선택하는 순간 옆으로는 무조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 뭘 선택했든 뒤에 선택하는 거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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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고 연속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일이니까 곱셈만 하시면 됩니다. 4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이죠. 그럼 2의 몇 제곱과 똑같아요? 과 똑같고요. 선생님이 외워놓자고 했어요. 2의 10제곱은 1024입니다. 자주 나오니까 2의 10제곱은 결과치를 외워놓읍시다. 그죠? 지윤이 잠 깼어요? 안 깬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하던 수업이랑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게 나아요? 네. 자, 그 다음에 16-13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부교재의 2문제만 풀어보도록 하죠. 16-13 보시면 A, B, C, D, E 해서 옆으로 붙어 있네요. 친구들이. A, B, C, D, E 해서 옆으로 이렇게 쫘르륵 붙어 있어요. 자, 근데 제약사항들이 막 있죠? 이 제약사항들에 의하면 3개를 다 심어야 되고요. 한 밭에는 하나의 농작물만 심고 이웃하는 밭에는 다른 걸 심는데요. 아까 그 012 나열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제일 앞에는 0이 올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5개를 늘어놓는데 이웃하는 건 안 된다. 모두 하나씩은 써야 된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물 3개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요. 1번, 2번, 3번 작물이라고 놓을 거예요. 네. 그리고 1번 작물이 뭘지, 2번 작물이 뭘지, 3번 작물이 뭘지 몰라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조금만 더 바꿔서 생각하면 1번 작물, 2번 작물, 3번 작물이 있는데 요거를 A, B, C라고 잠시만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3개의 다른 작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이따가 왜 그런지는 마지막에 보면 알아요. 자, 3개의 다른 작물이라고 생각해서 5개를 늘어놓을 건데 우선 늘어놓을 때 제일 앞에 A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게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엔 B나 C가 올 수 있어요. A가 올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B 왔으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B 못 오죠. C나 A가 올 수 있겠죠. 됐죠? 다른 작물 와야 되니까. 이웃하는 건 다른 거다. 그것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A, C 왔어요. 그럼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B나 A가 올 수 있죠.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A, B, C 왔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뭐예요? A나 B가 올 수 있죠. 그럼 이 다음에 또 뭐가 올 수 있어요? B나 C가 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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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올 수 있어요. 총 16가지가 있어요. 개 많죠? 16가지는 너무 많습니다. 보통 6개가 맥스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도 10개 이내에서 카운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웃한 게 다른 거다 이것만 한 거잖아요. 하나의 제약 조건이 더 있죠. 3개의 작물을 모두 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A, B, C가 왔어요. A, B, C가 오면 그 다음에 A, B가 오든 B, C가 오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왜요? 이미 3가지를 다 써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3가지를 모두 쓴 친구들과 3가지 중에 2가지만 쓴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버릴 겁니다. 그럼 사실 이것도 3가지를 모두 쓴 친구와 2가지만 쓴 친구로 나뉜다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A, B 다음에 다른 친구가 오는 경우. 그래서 3번째까지 중에 완전히 3개를 다 써버려서 그 이후에 아무거나 놔도 되는 친구가 있고요. A, B하고 그 다음에 A가 왔어요. 앞에 친구가 다시 와서 마지막 이 2군데에 분명히 C가 와야 되는 친구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4종류밖에 없죠. A, B랑 A 다음에 아무거나 올 수 있죠. A, B나
A, B나, A, B가 아니죠. A, B가 아니죠. A, B가 아니고 이것도 미쳤죠? B, C나 A, C나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적으면 이 친구를 결국 A, B, C 온 다음에 A, B가 오거나 A, B, C 온 다음에 A, C가 오거나 A, B, C가 온 다음에 B, A가 오거나 아니면 A, B, C가 온 다음에 B, C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 다음에 A, B, A가 왔어요. A, B, A가 오면 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A가 왔으니까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A 못 오죠. 미쳤나봐요. 왜 자꾸 A라고 그러죠? B, C나 이거 다음엔 A, C나 이거 다음엔 A, B가 올 수 있죠. 됐죠? 근데 이건 안 되네요. A, B, A, B, A는 안 돼요. 왜요? C가 없잖아요. 하나씩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못 오겠네요. 그럼 사실은 이거 이후에는 C밖에 못 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A, B, A에 B, C가 오거나 A, B, A에 C, A가 오거나 A, B, A에 C, B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온 친구가 네 번째 올 수 있다. 첫 번째 온 친구가 네 번째 올 수 있다. 첫 번째 온 친구가 다섯 번째 올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온 친구가 첫 번째 오고 더 이상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걸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온 친구가 네 번째 오고 두 번째 친구가 다섯 번째 오고 가운데에는 다른 친구가 온다. 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바꿔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A에 1, B에 2, C에 3 넣으면 하나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건 구조예요, 구조. 같은 종류, 다른 종류가 오면 돼 라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걸 굳이 안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같은 종류, 다른 종류. 이건 거잖아요, 사실. 그럼 놓고 보면 이렇게 한 같은 종류, 다른 종류. 같은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됐죠? 이렇게 나누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A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이면 B에 올 수 있는 숫자 2 올 수 있고 C에 3 와도 이 구조가 맞는 거고요. 2, 1, 3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위치를 맞춰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당 사실은 A, B, C에 숫자들을 하나씩 넣는 거라고 생각해서 1 들어오면 2, 3이 들어올 수 있고 3, 2가 들어올 수 있고 2가 들어오면 1, 3 들어오고 3, 1 들어올 수 있고 3 들어오면 1, 2 들어오고 2, 1 들어올 수 있어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6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당도 6가지가 있다. 알겠습니까? 구조고요. 이건 구조이고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구조고요. 그 구조에 이 친구들을 집어넣는 방법이 6개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네네. 이걸 이렇게 나눠서 1번 오고 1번 오는데 여기에 2번 와, 1번 오고 1번 오는데 여기에 3번 와 이런 식으로 나누면 너무 많아집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16개의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형태만 맞춘 겁니다. 처음 오는 게 네 번째 나오네. 처음 오는 게 세 번째 나오네. 그리고 가운데는 다른 게 오네. 처음 오는 게 세 번째 나오네. 가운데는 다른 거 오네. 그 구조만 맞춘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내용에서 이 친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건 발상이 어려웠고요. 이건 해설을 들어도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석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부교재는 쉬웠죠. 할만했죠. 답이요? 그래서 이 한 종류당 몇 개씩 있다고요? 6개. 6개니까 42개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알겠죠? 구조? 그러면 A에 1이 들어온다. 그리고 B에 2가 들어온다. C가 3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 하나당 1, 2, 3, 1, 2 또는 1, 3, 2 A에 1, B에 3, C에 2에 2가 들어온다. 그래서 1, 3, 2, 1, 3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요 세 번째 같은 거 2, 1, 3
2, 1, 3, 2, 1 이런 식으로 2, 1, 3, 2, 1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랑 네 번째가 같은 값, 두 번째랑 다섯 번째가 같은 값, 세 번째는 지금까지 안 나온 값 이런 식으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당 실제 작물을 놓는 방법이 6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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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해서 42개가 총답이 된다는 겁니다. 구조랑 그 안에 식물을 배치하는 게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야기. 숫자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네네네.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3개의 다른 작물인 것 뿐입니다. A, B, C랑 1, 2, 3은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지윤아?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2시간 있다 학원 가야 돼요. 지윤이 지금 7시입니다. 2시간 있다 학원 가야 돼요. 꿈꾸고 있는 거 알고 있겠어요? 손가락 세보세요. 6개입니다. 아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잖아요. 맞죠? 6개예요. 이제 좀 꿈이 깼어요? 네. 아이고. 자,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는 2문제 풀고요. 혹시 다른 거 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죠. 선생님도 사실 경우의 수가 쉽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면 땡이에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기 쉽다고. 아니요. 특별히 가르칠 게 없어요. 왜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애매한 파트가 여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413번 보겠습니다. 네, 413번이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각각 스몰 a, 스몰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몰 a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만 나오고요. 스몰 b도 똑같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만 나옵니다. 근데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플러스 6이 x축과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대요. 아이고, 만난다. 교점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x축은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고 문제에 주어진 친구는 y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b 더하기 6인데 둘 사이의 교점이 몇 개라고요? 2개라고요. 그럼 이 이야기는 연립 방정식의 근이 2개란 이야기죠. 그죠? 연립을 하면 2개가 몇 차식이 되냐면 2차식이 되니까 2차의 근이 2개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연립하면 식 나오고요. 그 식의 판별식 d는 이게 b죠.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생략 c 이게 될 겁니다. 이게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데 마이너스 4ab가 생기니까요.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 될 거고요. 빼기 24가 0보다 크다예요.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24인데 24는 루트 24라고 잠시 바꿔줄게요.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걸 각각 하시는 것보단 a-b라는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a-b를 잠시만 t로 치환한다면 t제곱 마이너스 루트 24의 제곱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t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t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풀면 굳이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 미지수가 2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미지수가 하나니까 조금 더 해석이 쉽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요. 양수니까 양 끝값입니다. 그래서 t는 루트 24의 음수배보단 작다 또는 t는 루트 24보다 크다예요. 그럼 a-b가 마이너스 루트 24보다 작다 또는 a-b가 루트 24보다 크다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a-b니까 주사위 눈에 차잖아요. 주사위 눈에 뺄셈이죠. 차라기보단 큰 수, 작은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a-b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값은 얼마인가요?
A-B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건 얼마인가요? 5죠. 601이라서 그 다음에 4, 3, 2, 1, 0, 1, 마1, 마2, 마3, 마4, 마5까지 나올 수 있겠죠. 네. 됐죠? 다른 건 못 나와요. 뭐 마이너스 1.5 이런 건 당연히 못 나옵니다. 자, 그랬는데 마이너스 루트 24예요. 24는 대충 루트 24는 대충 얼마입니까? 4점 몇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점 몇이니까 그거보다 작으면 A-B가 사실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4점 몇보다 작은 거 이 중에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5밖에 없죠. 그 다음에 루트 24는 4점 몇이에요? 4점 몇보다 큰 거니까 A-B가 될 수 있는 건 얼마밖에 없어요? 5밖에 없죠. 그러면 A-B가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1, 6 이고요. A-B가 5가 나오려면 6, 1인 거죠. 그럼 몇 개의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특별히 방법 없어요. 그냥 문제에 있는 거 설계해서 찾아내는 것 뿐입니다. 이런 게 알려드릴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 가지고 그냥 단순히 조합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걸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고 이야기를 해석을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대입해도 돼요. 대입해도 되는데 막 대입하면 사실 이건 답이 2개밖에 없으니까 되는데 마구 대입하면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간단하게 만드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숫자 구조가 우리 주사위라서 1에서부터 6까지밖에 못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사위가 아니고 24면체 같은 걸로 만든 주사위라든지 혹은 1과 100 사이 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입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좀 간단한 형태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422번입니다. 네.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600원짜리 음료수 2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스름돈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스름돈이 생기지 않게 자동 판매기에 왜 굳이 돈을 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옛날 문제죠. 요즘 같은 때는 자동 판매기에 다 카드가 되죠. 선생님 일산에 그거 생긴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형 뽑는 데가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일산에. 인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키링이나 이런 거까지 다 뽑는 거. 뽑기방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카드가 됩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꼭 현금을 들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는 없어. 어릴 때도 아니지. 한 5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요? 학원 자판기 안 돼요?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몰라요, 그건.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카드가 돼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노래방에서도 코인 노래방 있잖아. 코인 노래방 옛날에 다 현금밖에 안 돼서 이렇게 현금 바꿔서 가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다 카드로 되던데. 그럼요. 선생님이 옛날에 살다가 갑자기 여기로 뿅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선생님 쭉 살아왔으니까요. 선생님 7년 전쯤에 갔었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전 혹은 지폐로 해야지만 됐었어요. 아니면 데스크에다 이야기를 하면은 그 데스크에서 이렇게 충전해주고 결제를 거기서 신용카드로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기계에서 다 되더라고요. 맞아. 세상이 많이 변했어. 옛날엔 PC방 같은 데도 다 현금으로밖에 안 받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PC방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옛날 PC방에선 담배를 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옛날부터 담배를 안 폈었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였죠. 중학교 때도 PC방 막 생기긴 했는데 그때 PC방 가면 그렇게 어른들이 담배를 핍니다. 그러니까 PC방 갔다 오면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담배를 안 펴도. 머리카락부터 옷, 막 몸 이런 데서 다 담배 냄새가 나서 너무 싫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선생님 성인 되고 나서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서 그땐 담배를 폈습니다. 술집 및 음식점에서도 담배를 폈었어요. 그래서 술집 가면 재떨이를 따로 줬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진흥법인가 뭐 그거 생겨가지고 실내에서는 이제 흡연이 불가능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성인 되고 나서도 실내에서는 흡연이 가능했었어요. 요즘은 건물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없잖아요, 아예. 그죠?
집에서 피는 사람들 있죠. 근데 옛날에는 옥상 이런 데도 아니에요. 그냥 다 집에서 폈어요. 심지어 요즘은 집에서 펴도 화장실에서 피잖아요, 보통. 근데 옛날엔 그냥 안방이나 거실에서 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문화였었어요. 미친놈인 거예요. 네, 개 쓰레기입니다. 집에서 담배 피는 건 개 쓰레기예요. 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하냐라고 이야기할 거면 단독주택 가서 혼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하냐 그거는 이렇게 선생님도 인터넷에 본 건데 이렇게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 있고 피자든 케이크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 피자든 케이크든 나눌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하나 모양이 이거죠. 하나 모양이 이건데 이걸 이 모양 똑같이 여기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가져가는 겁니다. 네, 어차피 네모 가져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나머지 니네가 나눠서 가져가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동체의 삶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냐. 공동체의 삶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거 가져가면서 칼에 묻은 내 케이크 조금 조각도 줘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역시 그 사람들도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쨌든 집에서 담배 피는 건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하냐 그딴 소리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자, 쓸데없는 이야기는 다 했고요. 자, 500원, 10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만 사용해서 600원짜리 두 개니까 우리 1200원을 내야 됩니다. 1200원을 낼 거고요. 돈을 넣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500원짜리랑 100원짜리 순서를 섞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건 생각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500원짜리 그 다음에 100원짜리, 50원짜리 해서 단위가 큰 거부터 갈 겁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작은 거를 하죠. 단위가 작은 걸로 예를 들어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하면은 5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50원이 잘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큰 단위부터 채워넣는 거예요. 큰 단위부터 채워넣고 작은 단위는 그거에 맞춰서 가는 구조로 가는 게 낫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500원짜리가 빵 개예요. 그럼 100원짜리가 될 수 있는 건 제일 적은 개수 몇 개겠어요? 빵 개요. 네, 빵 개요. 그런 다음에 50원짜리는 나머지를 모두 맞출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몇 개죠? 24개 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모두 다 세진 않을 거예요. 규칙성을 찾을 겁니다. 그럼 0개 다음에 100원짜리가 1개예요. 100원짜리가 1개예요. 그럼 50원짜리는 이제 1100원이니까 22개죠.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들이 모두 배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결정짓는 순간 얘는 무조건 해당하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죠? 1200원을 맞출 수 있는 값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100원의 개수만 결정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0원이 2개 있으면 1000원만 50원짜리로 하면 되니까 20개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이니까 이건 무조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인지 생각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500원짜리가 빵개면 100원짜리는 0개, 1개, 2개, 3개 해서 12개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3개인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500원짜리를 이제 하나 썼어요. 그럼 100원짜리는 빵개 쓰는 거죠. 제일 적은 거. 그러면 지금 700원이니까 700원이니까 얼마냐? 14개. 50원짜리 14개 쓰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100원짜리 1개에 2개 해서 몇 개까지 쓸 수 있어요? 7개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개수는 몇 개예요? 8개가 되겠죠. 그럼 이번엔 500원짜리를 2개, 100원짜리, 50원짜리인데 요거 빵개 그러면 얘는 4개 쓰면 되고요. 1개, 2개까지 쓸 수 있겠네요. 네. 맞죠? 그러면 이거에서 3가지 종류가 있고요. 500원짜리 3개 쓰는 것부터는 안 되겠죠. 500원짜리 3개 쓰면 이미 1,500원이니까. 됐죠? 그러면 13개, 8개, 3개를 곱해야 되나요? 더해야 되나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일 일어나고 연달아 이런 일 일어나고 잇따라 이런 일 일어나는 건가요? 더하는 거죠. 잇따라는 곱하는 거 또는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개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다른 거보다 팁이 단위 큰 거부터 세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원래 쉬려고 그랬는데 현우가 쉬자 그러니까 갑자기 안 쉬고 싶어요. 현우 안 쉬자고 이야기 한번 해봐요. 좋아요. 현우 말대로 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0분 쉬었다가 마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순열입니다. 순열이고요. 순열을 나가기 전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그리고 순열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팩토리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기호예요. 기호. 기호인데 이 기호를 여기에 쓰면은 맞겠구나. 반대긴 하죠. 여기에 쓰려고 만든 기호긴 한데 어쨌든 다른 용도로도 쓰이긴 합니다. 쓰이긴 하고요. 처음에 할 거는 바로 우리말로는 n 쓰고요. 뒤에 계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계승이라고 읽는데 이것보다 더 자주 쓰는 표현은 뭐냐면 n하고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네, 이렇게 읽고요. 기호로는 n 쓰고 뒤에 느낌표를 적습니다. 왜 느낌? 아니요, 이건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진짜 느낌표 기호를 써요. 그렇게 되고 약속이 있는데 n은 0 이상의 정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0 이상의 정수. 이것도 약속이에요. 왜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음수 들어올 수 없고요. 그 정수가 아닌 형태의 값들도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네. 새로운 약속이니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비단 요 경우의 수만 쓰는 게 아니고 수학 전체에서 쓰는 약속이에요. 지금은 경우의 수만 쓰이는데 나중에는 다른 내용들도 같이 이용해서 수학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계승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팩토리얼이라는 또는 팩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겠죠? 무슨 의미냐면요. n 팩토리얼은 왜 없어요? 약속이니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겁니다.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부터. 그래서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얼마가 나올 때까지 증가하냐면 n이 나올 때까지 증가시켜요. 이 점점점 있죠? 점점점이 무슨 뜻이냐면 수학에서 실제 있는 거예요. 점점점이 무슨 뜻이냐면 저 행위를 반복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을 2개 찍어도 안 되고 4개 찍어도 안 돼요. 정확히 3개 찍는 거예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점 3개가 찍혀 있으면 무슨 뜻이냐면 앞에 이 행위들을 반복하세요. 뭐가 나올 때까지? 얘가 나올 때까지. 만약에 뒤에 아무것도 안 써있죠? 그러면 미적분 1에서 배우겠지만 무한히 반복하세요.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자연수를 표현할 때 1, 2, 3 하고 땡땡땡 쓰잖아요. 그럼 이게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1, 2, 3, 4, 5, 6, 7, 8 무한히 나아간다 이런 뜻이니까. 그때 점 3개인 거예요. 실제 있는 수학 기호예요.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곱할 겁니다. 이 점 3개는 기호기 때문에 기호 앞뒤에 곱셈을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n 팩토리얼이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n이 나올 때까지 값들을 곱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2.3이에요. 그럼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서 2.3이 나올 수는 없죠. 모순이 되니까 그런 내용은 제거한 겁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보죠. 5 팩토리얼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누가 나올 때까지? 5가 나올 때까지 쓴 다음에 그 결과들을 곱하라는 겁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는 얼마인가요? 120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3 팩토리얼은 무슨 뜻인가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란 뜻이죠? 1팩은요? 1 하고 끝인 겁니다.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1이 나올 때까지인데 1밖에 없으니까 끝. 됐죠? 자, 여기까지는 팩토리얼에 대한 기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 뭐가 나오냐면 0 팩토리얼이 나와요. 그럼 0 팩토리얼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계산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0 팩토리얼은요. 이 정의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키는데 0이 나올 수는 없죠. 근데 위에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n은 0 이상의 정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쓸 수 없고 얘는 1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에서 약속한 걸 정의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5팩은 120이야. 그죠? 그럼 5팩이 왜 120이에요? 물어볼 수 있어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0팩이 왜 1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왜요? 0팩이 1인 건 약속이니까요. 선생님이 0팩이 왜 1이야? 그러면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약속이니까. 0팩이 얼마예요? 1이야. 왜 1이에요? 약속이니까. 이거에서 정의가 안 내려지니까요. 근데 0도 쓸 수 있다고요. 여기에선 정의 내릴 수 없지만. 그래서 0팩이 1인 건 약속이고 왜가 없습니다. 알겠죠? 0팩이 얼마예요? 가능한 질문이에요. 0팩이 왜 1이에요? 물어봐서는 안 되는 질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재응이는 왜 재응인가요? 저 재은이. 그러니까요. 0팩이 왜 1인가요? 0팩이 왜 1인가요? 1이요. 약속이라서. 약속이라서. 알겠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의 곱인 겁니다. 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뭐가 나올 때까지? n이 나올 때까지. 그 수들을 모두 곱한다는데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서 1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거 쓰고 끝인 거예요. 됐죠? 아니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거고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념으로, 이 약속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들 뭐 배운 적 있나 모르겠는데 이 계승을 여기 숫자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5팩이면 5부터 시작해서 5, 4, 3, 2, 1을 곱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0부터 시작해서 1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곱하면 0이니까 자꾸 그걸 헷갈려야 해서 이게 원래 정의예요. 1부터 시작해서 n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건 그걸로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따로 약속을 한 거라는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 알겠죠? 네. 수학이 이런 게 중요해요.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특수한 경우엔 이 방법으로 설명하면 논리가 안 맞아. 이 방법으로 설명해야 논리가 맞아. 그럼 이게 맞는 설명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해결할 때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정의나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수학의 새로운 기호 중에 하나로 계승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오늘 할 순열을 설명할 거예요. 순열입니다. 자, 순열은 의미 자체는 이런 의미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바로 순서에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니고 월요일 날 할 거예요. 월요일 날 할 조합이라는 친구는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용어로 쓴 거고요. 하나 더는 뭐냐면 뽑은 애를 또 뽑는 행위, 중복이라고 부릅니다. 확률과 통계 쪽에서는 중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 되면 순서는 상관인데 중복을 허락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언제 배우냐면 확률과 통계 가면 배웁니다. 그럼 그거는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에 상관이 있으니까 중복순열이란 개념으로 배우는 겁니다. 네.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선생님하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걸 다 한꺼번에 설명을 다시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까지는 순열에 대한 개념 설명이에요. 그럼 이걸 기호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n 조그맣게 적고요.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니셜 P를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고요. 오른쪽에 R을 조그맣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NPR이라고 적으면 이게 순열을 의미하는 기호예요. 그럼 N하고 R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겠죠? N은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은 선택 횟수예요.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N개의 선택지 중 R개를 선택하는
하는데 무엇으로 하냐면 여기 적어야 돼요. n개의 선택지 중 순열 형태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이죠. 이걸 기호로 npr로 적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 순열이 뭐라고요? 풀었으면 순서에 상관 있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형태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기호예요, 기호. 5, P, 3. 이거 무슨 뜻이에요?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순열하는 방법으로. 순열 뭐라고요? 순서에 상관 있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3가지를 뽑는 방법. 그걸 5P3이라고 적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호예요. 그럼 이 기호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이 기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NPR은 뭐가 되냐면요. 해석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팩토리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저 왜 돼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적으세요. 여기까지 적으시고 이 내용에 대한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 내용은 암기하셔야 돼요. 이 기호를 보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계산식으로는 이렇게 바꾸는구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수학만 못하면 대학 가기 많이 어려워요. 수학만 못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문 계열밖에 없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독어 동문학과 뭐 이런 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그렇습니다. 경영 경제 쪽도 못 가요. 수학을 쓰기 때문에. 수학 못하면 갈 수 있는 거 있다. 체육 쪽 하면 됩니다. 체육 쪽 하면 돼요. 용인대인가 빼고는 수학을 안 봐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아예 안 봅니다. 그러니까 체육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술도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결국엔 중학교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정말로 안 어려워요. 귀찮은 것뿐이에요. 자, 순열 이야기 마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열의 예시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5명의 학생이 있어요. 5명의 학생이 있는데 A, B, C, D, E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뭘 뽑을 거냐면 회장, 요즘도 반에 회장 있나요? 네. 부회장 있나요? 네. 부회장 없나요? 반장 있나요? 반장이랑 회장이랑 똑같은. 아, 그래요? 회의를 진행하는 게 회장이고 반장은 좀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담임 선생님 따가리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시키는 일 그냥 하는 애. 예, 말만 반장이지. 예, 어쨌든 그래서 회장, 부회장, 단장 이렇게 3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순열은 순서에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장, 부회장, 반장인데 회장 누구, 반장 누구, 부회장 누구 이런 식으로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제일 앞 사람이 회장이고 다음 사람이 부회장이고 마지막 말한 사람이 반장이야 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면 A, B, D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D, B, A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같은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죠. 순서가 다르잖아. 회장이 A고 부회장이 B고 반장이 D야 이 얘기랑 회장이 D고 부회장이 B고 반장이 A야 이 경우는 다른 경우잖아요. 그죠? 다르죠? 그러면 순서를 바꾸는 게 다르잖아요. 순서를 바꿨을 때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이걸 아까 이야기한 걸로 순서에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윤 씨, 쉬는 시간에만 일어나 계시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순서에 상관이 있다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럼 내일이 아니군요. 월요일 날 할 내용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학급 위원 3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학급 위원 3명이 A, B, D야 이야기하는 거랑 D, B, A야 이야기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지 않나요? 니네 학급 위원 누구야? A, B, D요. 니네 학급 위원 누구야? D, B, A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 경우죠. 그 순서에 상관이 있다 없다가 이런 뜻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네.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른 케이스가 되냐? 순서를 바꿔도 같은 케이스가 되냐? 봐봐요.
니네 집에 누구 살아?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니네 집에서 키 큰 사람 순서대로 말해봐.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다른 거죠. 순서에 상관이 있다고요. 바꿔서 이야기했을 때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걸 순서에 상관이 있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니네 반 회장 누구야? A요. 부회장 누구야? A요. 반장 누구야? 심지어 A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중복을 허락할 수가 없다고요. 이건 존재할 수 없는 케이스예요. 이게 뽑은 애를 또 뽑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두 이야기가 합쳐지면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서에 상관이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순혈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됐습니까? 순혈이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순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순혈이면 P로 적기로 했죠? 퍼뮤테이션의 이니셜인 P로 적기로 했어요. 앞에 NR을 적기로 했는데 N은 뭐였나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선택지. 그럼 여기에서 선택지는 A, B, C, D 5명 중에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바로 선택지입니다. 5개죠. 그 다음에 NPR로 적었죠? R로 적었는데 여기서 R은 하나, 둘, 3개를 뽑는 거잖아요. 선택 횟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R인 거예요. 얼마? 3인 겁니다. 이거 왜 부러졌나요? 네, 부러졌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기호로 표현한다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P3이 되는 겁니다. 5개의 선택지 중에 3개를 뽑는데 순혈 형태로 뽑고 있다고.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외운 걸로 5P3은 5팩을 5-3 전체의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랍니다. 네, 됐죠? 그러면 이거 계산부터 하고 왜 이런지 이야기 드릴게요. 5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입니다. 그걸 5-3이니까 1 곱하기 2로 나누는 거예요. 5-3은 2잖아요. 2팩은 1 곱하기 2죠. 그리고 요거 계산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5명 중에 3명 뽑는 방법 몇이야? 그랬는데 3.7이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계산 결과 무조건 자연수로 나오겠죠. 그럼 분모가 있는데 자연수라는 건 무조건 뭐 된다는 이야기예요? 약분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산부터 하지 말고 써놓은 다음에 약분하고 나서 최종 계산을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약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5예요. 얼마죠? 60까지입니다. 그래서 5명 중에 회장, 부회장, 반장을 뽑는 방법은 60가지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요거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이거 순서 뒤바꿔서 생각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네. 그게 여기 보시면 우리 중등 때 이렇게 배웠어요. 회장에 올 수 있는 건 A, B, C, D, E 중에 한 명이니까 5가지. 여기 또 뭐냐? 5가지. 그 다음에 부회장에 올 수 있는 건 회장에 간 누군가를 제외하면 4명이라 4가지. 그 다음에 반장은 앞에 2를 제외한 3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이 친구들의 임명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곱셈으로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죠. 중등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걸 기호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요 개수를 제외한 친구들만큼 약분이 돼야죠. 그래서 개수를 제외한 친구들만큼 약분하려고 분모에 적습니다. 전체 개수에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NPR을 N팩을 N-R 팩으로 나누는 이유가 남아있는 개수만큼 약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게 기본적인 순혈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죠? 자, 당연하지만 문제에서는 순혈을 활용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만 내지 않습니다. 제약사항들을 줘요. 그 제약사항들 중에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아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 2가지까지만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대표적인 제약사항 2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예외사항 2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처음에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한다의 해법이 따로 있고요. 이웃하지 않는다의 해법이 따로 있어요. 자, 이웃한다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이웃한다. 그럼 얘도 두 개의 스텝으로 묶어서 풀거든요. 첫 번째, 이웃하는 것을 한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원하는 형태로 맞춰서 배열을 해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있죠? 뭐 누구와 누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문제 조건들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하고 나서요. 그 배열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덩어리, 요거 있죠? 이웃하는 거 한 덩어리로 만든 그 한 덩어리 내부에서 재배열합니다. 순서를 바꾼다. 네? 내부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걔네들끼리 따로 세우는 걸 하셔야 돼요. 이것도 예시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윤씨 일어나세요. A, B, C, D, E, F까지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6명 있는데 6명 중에 A, B, C가 이웃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모두 배열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A, B, C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X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현재 우리는 X, D, E, F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4명이죠? 4군데 배열하는 거죠? 선택지 4개고 선택 횟수 4이에요. 그러면 4P4가 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X, D, E, F로 쓰는 거랑 D, E, F, X로 쓰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순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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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안 되죠?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순열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4P4고요. 4P4는 4팩을 자 여기서 쓰여요. 4-4는 얼마죠? 0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0팩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죠. 그래서 그냥 4팩이에요. 계산이 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4팩 하고요. 2번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 이 4팩 중에 하나에 뭐가 있냐면 D, X, E, F 이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4팩 중에 하나로. 근데 사실 X가 뭐냐면 A, B, C가 이웃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A, B, C가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 재배열하는 거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세 군데 위치에 3개가 들어가는 거죠? 3P3입니다. 3P3은 분모가 0일 테니까 0팩일 테니까 얼마냐면 3팩이에요. 그럼 우리 최종 답은 이런 일 일어나고 그 내부에서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4팩 곱하기 3팩이 최종 답이고요. 요건 그냥 살릴게요. 문제에 따라서는 숫자가 너무 크면 저렇게 그냥 답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전개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저 정도면 720인가 나와가지고 할만하긴 할 텐데 어쨌든 저렇게만 쓸게요. 그럼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다 있어요. 이웃하지 않는다 있고요. 이웃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1번 상관없는 친구들부터 배열합니다. 이웃하는 게 상관없는 거예요. 부터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에 넣기예요. 역시 예시를 보면 알고요. 세 번째로 좀 특이한 케이스 있거든요. 특이하게 2개가 있는 경우 있죠.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게 2개 있는 경우는요.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이건 2개만일 때예요. 전체에서 2개 이웃하는 경우를 빼기도 해요. 근데 3개부터는 안 됩니다. 3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시는 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요것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저 친구들 똑같아요. A, B, C, D, E, F 6개 있어요. 근데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A랑 B랑 C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애들이 이 셋이죠? 상관없는 애들은 누군가요? DEF죠. 그럼 DEF부터 배열을 하는 거예요. DEF 배열하는 방법으로 E, D, F 같은 방법이 있겠죠? 그럼 DEF 3개를 3군데 배열하는 거니까 3팩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색으로 하죠. 두 번째가 사이사이에 넣는다고요. 어디에? 이 사이사이. 그럼 하나, 둘, 셋, 네 군데 위치에 ABC를 넣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로 만약에 B, A, C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A, B, C가 서로 절대 이웃할 수 없죠.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의 위치에 3개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 B, C 있는데 지금 같은 구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2, 1, 4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1, 2, 3, 4 있고 제일 앞에서 부른 거부터 A가 그 다음 B가 그 다음 C가 들어가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안 되죠. 1, 1, 1. 그럼 이건 A, B, C. 이러면 A, B, C가 이웃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4, 1, 2.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가 들어간다고.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순서에 상관이 있네요. 그럼 이거 뭐예요? 순열. 몇 개?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넣은 거잖아요. 4, P,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3팩을 4P3하고 곱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당 집어넣는 거니까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 만약에 세 번째 이야기로 A, B가 이웃한다 라고 하면 물론 A, B를 제외한 C, D, E, F 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전체 경우에서 A, B가 이웃하지 않는다. 전체 경우에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됩니다. 그럼 전체 경우는 6개를 6군데 세우는 거니까 6팩. 이게 전체예요. 빼기 A, B가 이웃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한 덩어리로 생각해야죠.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하는 거니까 5팩에 지금 이거 한 거예요. 5팩. 거기에 내부에서 재배열해요. 그러면 A, B를 내부에서 재배열하면 2팩밖에 없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근데 왜 3개짜리부터는 안 되냐면 전체 경우에서 3개가 이웃하는 걸 빼잖아. 그럼 3개 이 덩어리로 이웃하는 걸 빼는데 요 3개가 이웃하면 안 된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것도 안 돼요. A,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면 2개가 붙어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우에서 3개 이웃하는 걸 빼서 해서 3개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웃하는 걸 빼면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건 빠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서 2개가 있는 경우는 2개밖에 이웃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에서 2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는데 그게 넘어가면 무조건 사이사이에 넣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순열 배운 거라고는 순서에 상관이 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2개를 붙일 수 있는 거죠. 누구누구는 이웃하면서 누구누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문제들도 나오는 겁니다. 됐죠? 안 돼. 안 돼. 문제는 하나 풀어봐야죠. 실제 문제. 지금 몇 분이게? 48분입니다. 자, 한 문제만 풀어보죠. 왜 이렇게 공부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죽여버릴 거야. 무릎 꿇고 해서. 자, 교재에 있는 거 문제 하나만 볼게요. 251페이지에 기본 문제 17-5입니다. 자, 17-5인데 선생님이 이 파트 들어올 때마다 매년 질문을 하는데 매년 틀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꼭 한 명씩 나와요. 최소 한 명씩. 자, 17-5번 보시면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의 문자를 사용하여 모두 사용하여 만드는데 세 번째 것만 할 거거든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몇 번이나? 251페이지에 17-5에 3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물어볼 건 이겁니다. 저 스페셜에서 자음이 누군가요? 모르겠어요. 이거 뭐지? A, E, C, I. E, I하고 B. 자음이 뭐예요?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러면 자음은 뭔가요? 1번하고 2번 중에 자음이 누군가요? 2번. 뭔 소리야? 모음이라고 아예. 그거 봐요. 매년 나온다고 했죠? 아에 1번하고 2번 중에 1번하고 2번 중에 그러니까 이 벽을 못 넘어서 틀리더라고요. 자, 1번하고 2번 중에 지윤이 물어봅시다. 지윤아, 일어나봐. 지윤이 질문할 거 있어요. 자, 스페셜 저 철자 중에 스펠링 중에 1번하고 2번으로 모아놨어요. 자, 1번하고 2번 중에 문제에선 자음이 뭔가요? 자음이 뭔가요? 아이오가 일어나. 아, 일어나. 일본이요. 자음이 뭔가요? 스탠포드가 그걸 보는 거. 애기야 아니야. 돈전이야? 자음이 뭐예요? 원주한테 돈전이야? 자음은 1번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 모음이야. 자음이에요. 근데 지영이 CAC에서 세 번째로 높은 레벨. 모음이고요. 자음은 혼자서 소리를 내는 게 자음이고 모음은 모아져서 소리를 내는 게 모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맞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짜요? 아니요, 이거 말고요. 지금 물어보려고. 학년에 상관없이 지금 질문은 맞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할 수 있어. Y는 자음인가요? 모음인가요? 자음이죠.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뭐라는 거야? 자음 자음. 모음. 아니야. 아에 이고. 봐봐, 항상 저럴 자음. 때 아무도 못 아니 맞추잖아. 자음이야. 아니 자음이야. 자음이야. 자음 우리 처음 말래. 맞아요. 지윤이가 맞췄네. 너희 애기야? Y는 특수한 형태라 반자음 또는 반모음이라고 불려서 구조에 따라서 다 자음이 될 수도 모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안 갈려줘요. 중등 내용에서 안 알려줘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음 모음 이야기할 때 Y가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나오면 안 나온다니까요. 네, 안 나온다니까요. 수학 문제 중에서는 안 나와. 네, 수학 문제 중에서 안 나와요. 매년 자음 모음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음이 온다 그랬으니까 이거 중에 하나가 와야 돼요. 이거 중에 하나가 와야 되고 적어도 한쪽 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한쪽 끝이라는 건 이쪽도 끝이지만 이쪽도 끝인 거죠. 그래서 여기나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있으니까 가운데 둘, 셋, 넷, 5개의 문자가 이거 양쪽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자음이라는 표현 빼고 그냥 놓으면 모음하고 모음이 올 수도 있고요. 모음하고 자음이 올 수도 있고 자음하고 모음이 올 수도 있고요. 자음하고 자음이 올 수 있어요.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모음, 자음 종류만 놓고 보면. 그럼 이 4종류 중에 4개가 아니에요. 4종류입니다. 4종류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친구는 이거랑 이거죠. 네. 그럼 4종류 중에 3종류를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이 한 종류를 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전체 경우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구조로 갈 겁니다. 전체 경우는 7군데 위치에 7개를 늘어놓는 거니까 7팩이 되겠죠. 7팩이에요. 근데 거기서 원하지 않는 경우 양쪽 끝에 모음이 와요. 모음 이 3개 중에 2개가 양쪽에 올 겁니다. 그럼 I 오고 A 오는 거랑 A 오고 I 오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순서에 상관이 있는 겁니다. A 오고 A 올 수 없어요. 7개를 다 쓴다고 그랬으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순열입니다. 그럼 선택지는 3개고 선택 횟수는 2번이라고요. 그래서 3P2로 양쪽 끝에 모음을 세우고요. 그럼 모음 2개 세웠으니까 여기서 하나 남겠죠? 그 하나랑 여기 4개 합쳐서 5개를 가운데 늘어놓으면 돼요. 근데 그 5개 늘어놓는 건 제약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그냥 5개를 5군데 늘어놓는 거니까 5팩, 5P5라서 5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걸 빼는 거예요. 이건 전체 경우 중에 원하는 경우에 종류가 너무 많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되면 여사건이라는 개념으로 배우는데 지금은 여라는 개념을 아직 안 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만 드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좀 보시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322도. 네, 4320이에요.
됐죠? 요렇게입니다. 네. 모음 자음 알아놓으셔야 돼요. 모음은 모아져서 나는 겁니다. 뭐 스페셜도 저렇게 나잖아요. 자음도 스페셜. 아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기역, 니은, 디귿 이건 혼자서 소리가 나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응. 이응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모아져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모음이라고 부르죠. 혼자 문제네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울걸요? 예. 재미 진짜 높은데. 자, 쉬었다가 오늘 투데이 풀어보도록 하죠.